주십시오. 예, 방금 전에 박선숙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책무이기인데 저희 국회도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관으로서 저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고준위 폐기물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이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를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결의안을 하나 제출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쨌든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검토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장관님. 예.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? 예, 알고 있습니다. 장관님 거기 몇 번이나 참석하셨어요? 한 번 가서 직접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. 예. 예.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차관들은 여러 번 가셨죠. 네. 과기부가 이제 주무부서니까.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이 활동 결과 보고서가 5월 달에 나왔거든요. 네. 장관님 혹시 한 번 봤습니다. 보셨어요? 네. 차관님들은 세 분 다 보셨습니까? 바쁘셔서 못 보셨죠. 방통위원장님. 이제 방송은 별 상관없는데 통신 분야와 관련해서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 보고서가 상당히 유의미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도 위원님들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예. 좀 봐주십시오. 네. 참고하겠습니다. 예,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, 가령 이제 아까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빅데이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로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라는 문제들이거든요.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특위 보고서 5페이지를 보고 있으면 정책 권고 내용이 나오거든요. 국회 특위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서 혹시 그 부분 방통위원장님 모르시죠? 안 보셨으니까. 장관님도 못 보셨죠?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. 뭐 저런 내용들입니다. 이 내용은 봤습니다. 예. 정책 공고한 내용. 예.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내용들에 보면 뭐 이런저런 논의를 하라. 그 다음에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터주되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호를 하라. 그 다음에 강력한 사후 규제를 전제로 익명 가공 정보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일본의 기준을 참고해서 개인정보 활용 수준을 검토해라. 그 다음에 해외에 성공한 사례 중 개방적인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라. 그 다음에 현행 법률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,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하라. 뭐 이런 정책 권고 사항이 있어요. 근데 과기부 내 어느 부처에서 이 부분을 담당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? 우선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이제 법상으로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만 네. 이 정보들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은 저희들이 담당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과기부 업무보고에 이제 하반기에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를 시작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거든요. 네.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시국에서 담당해서 하실까요? 행안부가 지금 그러니까 그 정보를 둘로 좀 나누시면은 개인정보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때 어디까지 개방할 거냐는 것이 이제 행안부가 지금 중심이 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거나 개인정보가 됐든 공공정보가 됐든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을 다 담아가지고 그런 부분들 빅데이터화해서 분석 가공하고 용도별로 포매팅도 하고 딜리버리 해주기 위해서 그 뒤에 전담 조직이나 뭐 이거는 지금 또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그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은 네. 구체적인 실국의 담당자를 국회 회의석상에서 명확하게 좀 제가 지정을 좀 하시라고 장관님이나 방통위원장께 촉구하는 의미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셔가지고 인터넷 융합 정책관 쪽에서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인터넷 융합 정책관님을 주기적으로 오시라 그래서 이 문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방통위도 이 문제 좀 이용자 정책국장입니다. 그렇게 해주십시오. 그리고 이제 장관님 또 한 가지가 지금 우정사업본부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지금 1급 개방형직인데 사실 개방형직위를 만든 취지가 우정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뭐 예금이나 보험이나 이게 자산이 지금 한 110조 가까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
우정사업본부의 일이 하나는 택배 물류의 역할이고 옛날처럼 이제 편지 딜리버리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. 거의 뭐 수요는 없고 택배 물류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이제 거대 국가 금융기관입니다. 이게 지금. 근데 그래서 매번 이제 정부 조직 개편 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금융기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게 맞느냐. 그것도 1급 본부장으로 두는 게 맞느냐. 이제 매번 이제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는데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이제 정부 조직 개편 논의 있을 때 이제 각 당의 원내대표들끼리 정부 조직 진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걸 독립시킬지 아니면 뭐 기재부로 옮길지는 그때 가서 논의한다. 이제 이렇게 합의가 났어요. 그러면 문제는 이제 조직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조직 진단을 지금 과기부 내에서 하고 있습니까? 아니면 행안부가 혹시 하고 있습니까? 행안부가 하고 있습니까? 아, 일어나 보시죠. 행안부가 작년에 한 걸로, 예, 12월에, 예. 12월에? 아, 2월에, 금년 2월에. 예.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? 신중하게 나름대로 검토해야 된다. 마지막 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. 신중하게 나름대로 검토해야 된다. 아무런 답이 없구만요. 네. 알맹이 없는 검토 결과가 나왔구만요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. 제가 첫째는 이 개방형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금융 운영 전문가가 이 직책을 맡아야 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여태까지는 우정 내부에서 자체 승진을 하든지 아니면 과기부 내에서 실국장님들 중에 한 분이 마지막 자리로 가든지 지금 총 이제 9대까지 왔는데 그렇게 지금 이 보직이 운영되어 왔거든요. 그러면 이거를 개방형 직위로 한 본래의 취지 그리고 우정본부가 가지고 있는 110조 자산이라고 하는 여기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 인사체제는 전혀 엉뚱하게 움직이고 있다. 이런 생각이거든요.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?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융 부분만 봐서 판단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정이 가지고 있는 게 금융뿐만 아니고 택배도 엄연히 민간시장의 경쟁이 있고 본연의 또 일이 우편에 대한 그 업무인데 이 부분 전체를 가지고 청으로 독립하는 게 좋은 거냐 민영화하는 게 좋은 거냐 여러 가지 가지고 지금 많이 협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지금 어떤 결론 내린 단계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우정본부장을 때에 따라서는 우정 전체의 그런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사람이 와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. 때에 따라서는 금융 쪽이 굉장히 강화하고 금융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문성 가지고 봐야 될 때는 그럴 필요가 있을 거고요. 막 그렇게 해서 때에 따라서 요구되어지는 사람이 뭐냐는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렇습니다. 택배 물류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다. 결국은 110조의 자산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인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한 600조 자산을 운영하고 그 위에 100조대의 자산을 운영하는 기관은 지금 우정본부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어쨌든 조직에 대해서 별도 개편을 하기 전까지는 당장은 이 개방형 직위 체제의 본질에 따라서 또 우정본부가 가지고 있는 이 기금 운용의 중요성에 따라서 금융 전문가를 보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 지금 우정본부 내에 금융 운영 인력이 한 67명이 있는데 이 67명의 대부분이 지금 공무원입니다. 그래서 이게 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금 운영 인력이 290명인데 이 대부분이 지금 계약직들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금융 전문가들이 운영 전문가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거꾸로 한 70%가 공무원이고 한 30%가 계약직으로 지금 돼 있는 이런 구조.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까지 우정본부가 큰 실수라든지 문제는 없지만 정말 국가 체제상에서 잘한다고 친다면 근본적인 체제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 이번의 생각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장관께 권유 겸 정책적으로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그리고 수익성 비교라든지 구조 비교라든지 인허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정밀하게 하셔서 뭔가 체제 변화를 조금 더 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금융 쪽은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좀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만
110조라 하는 부분이 일반 금융하고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것은 우정이라는 게 굉장히 안정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금융자산이지 않습니까? 그렇게 보면 일반 금융회사와 경쟁관계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하는 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김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추가 질의도 있습니다. 나중에. 예, 예. 알겠습니다. 내양부에 표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윤상직 의원님.